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몸의 오직 43%만이 실제로 여러분입니다. 나머지는 친절한 이웃인 미생물이 몸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주로 장 속에 살지만 몸의 다른 부분에도 퍼져 있고 절대 몸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세포가 미생물 세포보다 적은 수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몸 안에는 평균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만약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을 조사해서 그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의 유전자와 그들의 조합이 될 거예요. 토마토는 인간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우리 자신인 부분만 비교하면요.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유전자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유전자 연결의 복잡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꽤 큽니다. 거의 베개 뒷만큼 커요. 매우 주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머리 안에 압축될 수 있어요. 만약 뇌를 평평하게 펼 수 있다면 그 큰 크기에 놀라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작아지고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든 정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뇌는 단기 기억에 오직 7비트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용량에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도에 가지고 있던 전화기라도요. 그건 단지 8비트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전화번호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칠판처럼 기능합니다.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 작업 기억은 거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인 대화, 도시에서 길 찾기, 심지어 운동 비디오에서 나오는 동작을 따라하는 것을 포함했어요. 우리의 가장 강하고 가장 감정적인 기억은 대개 가짜입니다. 이건 중심 기억 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자신감을 주죠. 비록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하지 말아야 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뼈는 나이가 들면서 더 부서지기 쉬워지고 척추는 더 압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저녁보다 아침에 약간 더 키가 큽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여러분이 잠든 동안 휴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불행히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영구적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세포 내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하지만 어느 순간 정지하는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더 빨리 재생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즉, 만약 우리가 세포를 속여서 타이머를 끌 수 있다면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항상 두 뒷다리로 걸을 수 있고 평생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캥거루와 고릴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세 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의 도움을 받습니다. 체지방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체지방은 단열재, 에너지 비축물, 충격 완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허리 부위로 모이는 이유는 내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주요 장기를 보호할 것입니다. 뼈도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가 혈류로 칼슘을 공급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나중을 위해서 뼈에 저장됩니다. 두개골은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하악골, 즉 아래턱 뼈는 결합 조직과 근육으로만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두개골 부위입니다. 몸에서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에 있습니다. 등골이라고 불리는 이 뼈는 쌀 한 톨보다 작습니다. 몸 안에 있는 유머 있는 유일한 뼈는 바로 팔의 윗부분에 있어요. 영어로 유머러스라고 불리는 상완골이에요. 물론 유머가 있다는 건 그냥 농담이죠.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안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것을 담당하는 주 근육이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이 근육이 가장 튼튼해야 합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건 측두근인데 관자놀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근육도 음식을 씹는 것을 돕습니다. 정말 빠른 두 개의 근육이 있는데 눈꺼풀을 감는 것을 조절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이 근육은 눈꺼풀을 10분의 1초 안에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최근 연구는 우리가 실제로 1조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먼 기억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색깔들은 이 3가지 색상의 조합입니다. 사람의 눈이 몇 가지의 색을 구분하는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시력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균 약 100만 개의 조합을 볼 수 있어요. 음식 맛을 보는 능력의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에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쥐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입안에 초콜릿 바가 있든 훈제 생선이 있든 간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잠든 동안 후각은 완전히 꺼집니다. 뇌는 어떤 냄새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전혀 느끼지 못할 거예요. 멍멍이의 짓이 분명해요.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여과시켜줍니다. 우리가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공기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식혀주고 필요하면 데워줍니다. 또한 코는 먼지를 제거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유리, 동전과 같은 작은 물건들을 실수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은 48시간 안에 소화관을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한 대를 다 먹은 남자도 있었어요. 여러 해가 걸렸지만 조금씩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금속 식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행기가 뱃속에 계속 남아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그 남자는 아니요, 그냥 다 통과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지원했어요. 식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점심이나 저녁을 든든히 먹고 나서 잠이 쏟아지는 건 기본적인 본능 때문입니다. 뇌는 음식을 먹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위험으로 가득 찬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냄새와 혼동할 수 없는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냄새를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뇌는 선물을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식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뇌는 우리에게 옥시톡신의 형태로 이런 행동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행복 호르몬이죠. 눈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날까지 발명된 어떤 카메라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생체 발광을 합니다. 심해 생물처럼요.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의 빛은 너무 약해서 매우 민감한 장비로만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다 됐네요. 가봐야겠어요.